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있는 박원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연 행사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강원대학교 국문과에 계신 엄태훈 교수님께서 홍길동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인사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연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강연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외부에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더라도 좀 강연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따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엄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날씨가 오늘따라 조금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인문학이 부흥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정말 인문학의 뜻을 갖고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소중하고 또 여기 와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홍길동전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짧았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전 산문, 고전 소설 쪽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운몽, 그다음에 금오신화, 이제 이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정한 이유는 일단 관계자 선생님께서 이 강의 주제가 되도록이면 강원도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원도랑 이 고전 소설 물론 산문으로 영역을 넓히면 많지만요 고전 소설하고는 조금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작품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강원도 출신 작가가 쓴 작품으로 이제 조금 눈을 돌려봤더니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대표 소설 홍길동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가지고 좀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홍길동전 또 작자 허균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됐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생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홍길동전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크게 1부, 2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부는 홍길동전의 실체라고 제목을 적어봤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부는 홍길동전의 주제라고 적어봤습니다. 홍길동전의 실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어떤 문헌 사항, 서지 사항 같은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자들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몇 가지 좀 새로운 사실 같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홍길동전의 주제, 2부에서 진행한 홍길동전의 주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홍길동전의 주제가
과연 정말 이 작품의 주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잠시 한 10분가량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길동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모르시는 분들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작자가 허균이라는 점, 그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늘상 들었던 말이 그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균은 이제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 살았던 문장가이자 사상가이자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 영역에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사실은 허균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하게 넘길 수 없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균은 태어나기를 이제 강원도 지역인 강릉에서 태어났고 또 그 허난설원이 5살 위의 누이라는 점 너무나 유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균의 호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산인데요. 교산 허균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교산이 그 허균이 태어난 그 외가 강릉 그 뒷동산 이제 동네에 있는 야산이 그 이무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 같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무기 교자를 써가지고 교산이라고 자기 호를 칭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자에 대해서는 그 외에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라는 타이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해온 사실인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소설이다, 개혁 소설이다. 또 어떤 분들은 혁명 소설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분질서라든가, 그죠? 신분질서를 비판했건 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왕권에 대해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길동전을 혁명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정보 중에서 일단 먼저 문헌학적으로, 그러니까 서지적으로 과연 홍길동전을 우리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검증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길동전을 안 읽은 사람은 없는데요. 홍길동전의 실물을 직접 보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개 간해에 옛날 필사본 고전 소설이 있어서 그걸 직접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그러신 분들도 요즘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저 연배의 사람들은 홍길동전을 옛날 소설로 보기보다는 이제 요즘 간행된 각색된 동화책이나 그죠? 요즘 출판사에서 새로 간행한 이런 책들로 접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 저희 선조들도 허균이 지었다고 하는 그 홍길동전을 직접 본 사람은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홍길동전 2보는요, 허균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그러니까 허균이 홍길동전을 저희가 이제 17세기 초에 지었다고 추정하는데 그 17세기 초반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질 않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홍길동전은 그 원본의 이른바 이본이라고 하는 거, 이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그것도 대체로 18세기도 아니고요. 거의 19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허균의 원작이 17세기 초에 나왔다 그러면 거의 200년 이상 뒤에 전승된 홍길동전을 지금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앞선 홍길동전이 허균이 지은 뒤로 200년 뒤에나 전승된, 그죠? 그런 이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시간적 간극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선 후기를 그냥 똑같은 시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허균이 지었을 때나 19세기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200년 이상의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균이 지은 그 홍길동전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최초의 한글로 창작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좀 이렇게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지금 저희가 100% 완벽하게 허균의 홍길동전이 맨 처음에 한글로 창작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학자들이 홍길동전이 원래 한글 소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거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답습해 오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야 이렇게 사실 학문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채로 이제 전해져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전 소설의 경우에 한글로 창작이 됐다가 한문으로 번역이 되거나 반대로 한문으로 창작이 됐다가 한글로 번역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남아있는 19세기에 출연한 19세기로 추정되는 홍길동전이 다 한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원작이 한글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구운몽 있지 않습니까? 구운몽도 지금 이제 김만중이 썼다고 하는 그 구운몽 원작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김만중이 쓴 거는 없어요.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보단 못하지만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이본이 뭐냐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 부류의 선생님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앞선 이본이 한글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한문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정도로 사실 고전 소설에서 한글 텍스트냐 한문 텍스트냐는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자들은 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계속 뒤가 찝찝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 홍길동전 이본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경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방각본 소설 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실 텐데요. 그 방각본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 판매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목판을 새겨가지고 대량으로 책을 찍어낸 게 이제 방각본입니다. 이 방각본이 조선 후기에 그 대대적으로 성행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 아니면 교서관 같은 곳이 아니면 책을 인쇄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 불법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각본이라는 민간 영리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책들이 찍혀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에 비하면 수준이 좀 조악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책을 접할 수 있게 돼서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반각본이 이제 주로 반각본이 어떤 부류의 책을 많이 찍냐면 바로 고전소설을 많이 찍습니다. 고전소설 중에서도 영웅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것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 반각본 제작 업소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어디였냐면 일단 서울,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 완주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서울에 있는 반각본, 서울에서 간행된 반각본은 경판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라도, 전주에서 나온 거를 이제 완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경기도 안성 지역 거는 이제 안성판본, 뭐 그 외에도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소설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입니다. 홍길동전은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경판본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분명히 17세기, 늦어도 17세기 초에나 17세기 초에는 나왔을 작품인데, 허균이 지었다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17세기 말 도적인 장길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대동법, 그러니까 17세기 초부터 시작돼서 18세기 초까지 이어진 대동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